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맛있는 감 서방님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이바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 한 마리가 있다. 이것을 장모님께 잘 갖다 드리렴. 이것은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인절미이니 이것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와, 떡이다. 떡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 하니 이 동동주도 잘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받은 총각은 처가를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있던 감이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고 손에는 감꼭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감이 없어져 버렸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총각은 남은 감꼭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이 아니라 이 꼭지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꼭지 서방님 댁을 찾아가야겠다. 총각은 감꼭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꼭지 서방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고개를 더 넘으니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 먹을 것이라곤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총각은 인절미를 꺼내 순식간에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게 뭐였지? 먹을 때 보니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을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 동동주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을 때 술병에서 나던 쫄랑쫄랑 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건 쫄랑쫄랑이구나. 배도 부르고 술 기운에 정신도 알딸딸해지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씨암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닭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게 뭐였지? 총각은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꼬꼬 푸드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오던 것들의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총각은 마침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감꼭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꼭지 서방님 댁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총각은
배가 고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배고, 힘도 없고. 꼭지 서방님 댁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동네 안악이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완전 죽상이네. 자, 이거라도 먹게. 그런데 누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건가? 안악은 가지고 있던 감자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꼭지 서방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이거든요. 꼭지 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서 이걸 주시면서 무슨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까 꼭지 서방님이 맞겠죠. 안악은 총각의 손에 들린 감꼭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 감꼭지로구나. 그러고 보니 감 서방님 댁에 오늘 사위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이었구먼. 안악의 도움으로 총각은 천신만고 끝에 처갓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이 먼 길을 어찌 이리 잘 찾아왔는가? 해,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감 서방님 댁이라고 알려주셔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안악이 감자를 주며 죽상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지요.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무엇인고? 그래. 그런데 설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총각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꼬꼬 푸드득은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씨암탉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돈댁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오는 길이 험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말고는 또 없었는가? 왜 없겠습니까?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장인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고. 물론입니다. 쫄랑쫄랑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이 말라서 훌쩍 다 마시고 왔지요. 총각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랑쫄랑은 또 무엇이며? 가져온 걸 전부 먹고 마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훤하구나. 장인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한탄하고 있을 때 방에서 새색시인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서방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혼인시킨 것이 아니옵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처럼 순수한 분이십니다. 마음씨 또한 더없이 착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핀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내보다 훨씬 좋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저리 순진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세상 어느 사내보다 좋은 사위, 좋은 서방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총각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장인 장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났지만 성품이 나쁜 사위보다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1등 사위이자 1등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맛있는 감 서방님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이바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 한 마리가 있다. 이것을 장모님께 잘 갖다 드리렴. 이것은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인절미이니 이것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와, 떡이다. 떡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 하니 이 동동주도 잘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받은 총각은 처가를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있던 감이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고 손에는 감꼭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감이 없어져 버렸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총각은 남은 감꼭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이 아니라 이 꼭지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꼭지 서방님 댁을 찾아가야겠다. 총각은 감꼭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꼭지 서방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고개를 더 넘으니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 먹을 것이라곤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총각은 인절미를 꺼내 순식간에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게 뭐였지? 먹을 때 보니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을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 동동주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을 때 술병에서 나던 쫄랑쫄랑 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건 쫄랑쫄랑이구나. 배도 부르고 술 기운에 정신도 알딸딸해지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씨암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닭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게 뭐였지? 총각은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꼬꼬 푸드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오던 것들의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총각은 마침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감꼭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꼭지 서방님 댁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총각은 배가 고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힘도 없고. 꼭지 서방님 댁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동네 안악이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완전 죽상이네. 자, 이거라도 먹게. 그런데 누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건가? 안악은 가지고 있던 감자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꼭지 서방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이거든요. 꼭지 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서 이걸 주시면서 무슨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까 꼭지 서방님이 맞겠죠. 안악은 총각의 손에 들린 감꼭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 감꼭지로구나. 그러고 보니 감 서방님 댁에 오늘 사위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이었구먼. 안악의 도움으로 총각은 천신만고 끝에 처갓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이 먼 길을 어찌 이리 잘 찾아왔는가?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감 서방님 댁이라고 알려주셔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안악이 감자를 주며 죽상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지요.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무엇인고? 그래. 그런데 설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총각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꼬꼬 푸드득은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씨암탉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돈댁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오는 길이 험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말고는 또 없었는가? 왜 없겠습니까?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장인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고. 물론입니다. 쫄랑쫄랑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이 말라서 훌쩍 다 마시고 왔지요. 총각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랑쫄랑은 또 무엇이며? 가져온 걸 전부 먹고 마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훤하구나. 장인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한탄하고 있을 때 방에서 새색시인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서방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혼인시킨 것이 아니옵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처럼 순수한 분이십니다. 마음씨 또한 더없이 착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핀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내보다 훨씬 좋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저리 순진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세상 어느 사내보다 좋은 사위, 좋은 서방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총각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장인 장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났지만 성품이 나쁜 사위보다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1등 사위이자 1등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맛있는 감 서방님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이바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 한 마리가 있다. 이것을 장모님께 잘 갖다 드리렴. 이것은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인절미이니 이것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와, 떡이다. 떡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 하니 이 동동주도 잘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받은 총각은 처가를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있던 감이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고 손에는 감꼭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감이 없어져 버렸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총각은 남은 감꼭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이 아니라 이 꼭지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꼭지 서방님 댁을 찾아가야겠다. 총각은 감꼭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꼭지 서방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고개를 더 넘으니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 먹을 것이라곤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총각은 인절미를 꺼내 순식간에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게 뭐였지? 먹을 때 보니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을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 동동주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을 때 술병에서 나던 쫄랑쫄랑 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건 쫄랑쫄랑이구나. 배도 부르고 술 기운에 정신도 알딸딸해지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씨암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닭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게 뭐였지? 총각은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꼬꼬 푸드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오던 것들의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총각은 마침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감꼭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꼭지 서방님 댁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총각은 배가 고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배고 힘도 없고. 꼭지 서방님 댁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동네 안악이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완전 죽상이네. 자, 이거라도 먹게.
그런데 누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건가? 안학은 가지고 있던 감자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꼭지 서방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이거든요. 꼭지 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서 이걸 주시면서 무슨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까 꼭지 서방님이 맞겠죠? 안학은 총각의 손에 들린 감꼭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 감꼭지로구나. 그러고 보니 감 서방님 댁에 오늘 사위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이었구먼. 안학의 도움으로 총각은 천신만고 끝에 처갓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이 먼 길을 어찌 이리 잘 찾아왔는가?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감 서방님 댁이라고 알려주셔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안학이 감자를 주며 죽상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지요.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무엇인고? 그래. 그런데 설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총각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꼬꼬 푸드득은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씨암탉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돈댁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오는 길이 험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말고는 또 없었는가? 왜 없겠습니까?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장인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고. 물론입니다. 쫄랑쫄랑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이 말라서 훌쩍 다 마시고 왔지요. 총각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랑쫄랑은 또 무엇이며? 가져온 걸 전부 먹고 마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훤하구나. 장인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한탄하고 있을 때 방에서 새색시인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서방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혼인시킨 것이 아니옵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처럼 순수한 분이십니다. 마음씨 또한 더없이 착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핀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내보다 훨씬 좋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저리 순진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세상 어느 사내보다 좋은 사위, 좋은 서방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총각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장인 장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났지만 성품이 나쁜 사위보다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1등 사위이자 1등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맛있는 감 서방님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이바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 한 마리가 있다. 이것을 장모님께 잘 갖다 드리렴. 이것은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인절미이니 이것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와, 떡이다. 떡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 하니 이 동동주도 잘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받은 총각은 처가를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있던 감이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고 손에는 감꼭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감이 없어져 버렸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총각은 남은 감꼭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이 아니라 이 꼭지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꼭지 서방님 댁을 찾아가야겠다. 총각은 감꼭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꼭지 서방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고개를 더 넘으니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 먹을 것이라곤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총각은 인절미를 꺼내 순식간에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게 뭐였지? 먹을 때 보니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을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 동동주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을 때 술병에서 나던 쫄랑쫄랑 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건 쫄랑쫄랑이구나. 배도 부르고 술 기운에 정신도 알딸딸해지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씨암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닭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게 뭐였지? 총각은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꼬꼬 푸드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오던 것들의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총각은 마침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감꼭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꼭지 서방님 댁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총각은 배가 고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배고 힘도 없고. 꼭지 서방님 댁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동네 안악이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완전 죽상이네. 자, 이거라도 먹게. 그런데 누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건가? 안악은 가지고 있던 감자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꼭지 서방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이거든요.
꼭지 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서 이걸 주시면서 무슨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까 꼭지 서방님이 맞겠죠? 안학은 총각의 손에 들린 감꼭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 감꼭지로구나. 그러고 보니 감 서방님 댁에 오늘 사위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이었구먼. 안학의 도움으로 총각은 천신만고 끝에 처갓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이 먼 길을 어찌 이리 잘 찾아왔는가?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감 서방님 댁이라고 알려주셔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안학이 감자를 주며 죽상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지요.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무엇인고? 그래. 그런데 설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총각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꼬꼬 푸드득은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시암탈기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돈댁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오는 길이 험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말고는 또 없었는가? 왜 없겠습니까?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장인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고. 물론입니다. 쫄랑쫄랑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이 말라서 훌쩍 다 마시고 왔지요. 총각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랑쫄랑은 또 무엇이며? 가져온 걸 전부 먹고 마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훤하구나. 장인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한탄하고 있을 때 방에서 새색시인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서방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혼인시킨 것이 아니옵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처럼 순수한 분이십니다. 마음씨 또한 더없이 착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핀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내보다 훨씬 좋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저리 순진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세상 어느 사내보다 좋은 사위, 좋은 서방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총각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장인 장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났지만 성품이 나쁜 사위보다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1등 사위이자 1등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맛있는 감 서방님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이바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 한 마리가 있다. 이것을 장모님께 잘 갖다 드리렴. 이것은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인절미이니 이것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와, 떡이다. 떡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 하니 이 동동주도 잘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받은 총각은 처가를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있던 감이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고 손에는 감꼭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감이 없어져 버렸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총각은 남은 감꼭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이 아니라 이 꼭지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꼭지 서방님 댁을 찾아가야겠다. 총각은 감꼭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꼭지 서방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고개를 더 넘으니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 먹을 것이라곤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총각은 인절미를 꺼내 순식간에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게 뭐였지? 먹을 때 보니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을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 동동주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을 때 술병에서 나던 쫄랑쫄랑 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건 쫄랑쫄랑이구나. 배도 부르고 술기운에 정신도 알딸딸해지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씨암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닭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게 뭐였지? 총각은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꼬꼬 푸드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오던 것들의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총각은 마침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감꼭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꼭지 서방님 댁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총각은 배가 고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배고 힘도 없고. 꼭지 서방님 댁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동네 안악이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완전 죽상이네. 자, 이거라도 먹게. 그런데 누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건가? 안악은 가지고 있던 감자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꼭지 서방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이거든요. 꼭지 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서 이걸 주시면서 무슨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까 꼭지 서방님이 맞겠죠.
안악은 총각의 손에 들린 감꼭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 감꼭지로구나. 그러고 보니 감 서방님 댁에 오늘 사위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이었구먼. 안악의 도움으로 총각은 천신만고 끝에 처갓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이 먼 길을 어찌 이리 잘 찾아왔는가?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감 서방님 댁이라고 알려주셔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안악이 감자를 주며 죽상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지요.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무엇인고? 그래. 그런데 설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총각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꼬꼬 푸드득은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씨암탉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돈댁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오는 길이 험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말고는 또 없었는가? 왜 없겠습니까?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장인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고. 물론입니다. 쫄랑쫄랑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이 말라서 훌쩍 다 마시고 왔지요. 총각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랑쫄랑은 또 무엇이며? 가져온 걸 전부 먹고 마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훤하구나. 장인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한탄하고 있을 때 방에서 새색시인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서방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혼인시킨 것이 아니옵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처럼 순수한 분이십니다. 마음씨 또한 더없이 착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핀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내보다 훨씬 좋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저리 순진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세상 어느 사내보다 좋은 사위, 좋은 서방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총각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장인 장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났지만 성품이 나쁜 사위보다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1등 사위이자 1등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 맛있는 감 서방님을 찾으러 갈게요. 어머니는 아들의 대답에 한숨을 쉬며 이바지 음식으로 정성껏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살이 통통하게 오른 씨암탉 한 마리가 있다. 이것을 장모님께 잘 갖다 드리렴. 이것은 내가 밤새 정성껏 만든 인절미이니 이것도 조심해서 가져가야 한다. 와, 떡이다. 떡이랑 감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어요. 내가 먹으라고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약주를 좋아하신다 하니 이 동동주도 잘 전달해 드려라. 이렇게 어머니의 신신당부를 받은 총각은 처가를 향해 머나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가로 가는 길에는 무려 10개나 되는 험한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고개를 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바람에 손에 있던 감이 대구르르 굴러가 버리고 손에는 감꼭지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아이고, 맛있는 감이 없어져 버렸네.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더라? 총각은 남은 감꼭지를 보며 한참을 생각했지만 도무지 어머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손바닥을 탁 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감이 아니라 이 꼭지를 보고 찾아가라고 하신 거구나. 꼭지 서방님 댁을 찾아가야겠다. 총각은 감꼭지를 소중히 손에 쥐고 꼭지 서방하고 중얼거리며 다음 고개를 넘어갔습니다. 몇 고개를 더 넘으니 배가 너무 고파졌습니다. 그가 가진 것 중 먹을 것이라곤 어머니가 싸주신 인절미뿐이었습니다. 아, 맞다. 여기에 맛있는 인절미가 있었지. 총각은 인절미를 꺼내 순식간에 전부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배를 채우고 나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가 방금 먹은 게 뭐였지? 먹을 때 보니 쭉 늘어났다가 다시 움츠러들었는데. 그는 자신이 먹은 것을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이라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목이 너무 말라 동동주를 전부 마셔버렸습니다. 마시고 보니 이번에도 자기가 마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걸을 때 술병에서 나던 쫄랑쫄랑 소리만 기억날 뿐이었습니다. 아, 이건 쫄랑쫄랑이구나. 배도 부르고 술 기운에 정신도 알딸딸해지니 그만 손에 들고 있던 씨암탉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닭은 꼬꼬댁 소리를 내며 푸드득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게 어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저게 뭐였지? 총각은 그것이 씨암탉인 줄도 잊어버리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꼬꼬 푸드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져오던 것들의 제멋대로 이름을 붙인 총각은 마침내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손에 쥔 감꼭지를 보며 마을 사람들에게 꼭지 서방님 댁을 아느냐고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아는 이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지친 총각은 배가 고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힘도 없고. 꼭지 서방님 댁은 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본 마음씨 좋은 동네 안악이 그를 가엾게 여겨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총각. 얼굴이 완전 죽상이네. 자, 이거라도 먹게. 그런데 누굴 그렇게 찾아다니는 건가? 안악은 가지고 있던 감자를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꼭지 서방님 댁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어른 댁이거든요. 꼭지 서방. 그게 무슨 말인가? 어머니께서 이걸 주시면서 무슨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이게 꼭지니까 꼭지 서방님이 맞겠죠. 안악은 총각의 손에 들린 감꼭지를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 감꼭지로구나. 그러고 보니 감 서방님 댁에 오늘 사위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총각이었구먼.
안악의 도움으로 총각은 천신만고 끝에 처갓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서방. 어서 오게. 이 먼 길을 어찌 이리 잘 찾아왔는가? 어머니께서 꼭지 서방님 댁을 찾으라고 하셔서요. 계속 찾아다니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감 서방님 댁이라고 알려주셔서 잘 찾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총각은 안악이 감자를 주며 죽상이라고 했던 것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인심도 참 좋습니다. 저에게 죽상도 하나 주셔서 맛있게 먹고 왔지요. 뭐라고? 죽상? 그건 또 무엇인고? 그래. 그런데 설마 이렇게 빈손으로 온 것은 아니겠지? 장인이 의아해하며 묻자 총각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셨는데요. 그래.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그게 말입니다. 가져오긴 했는데, 꼬꼬 푸드득은 그만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장인은 꼬꼬 푸드득이 씨암탉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사돈댁의 정성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안타깝구나. 오는 길이 험했으니 그럴 수도 있지. 그것 말고는 또 없었는가? 왜 없겠습니까? 늘어났다 움츠러드는 것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배가 고파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장인은 기가 막혔지만 꾹 참고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선물을 먹어버리면 어떡하는가? 그래, 그것 말고 또 다른 건 없었고. 물론입니다. 쫄랑쫄랑도 있었는데, 그건 제가 목이 말라서 훌쩍 다 마시고 왔지요. 총각은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쫄랑쫄랑은 또 무엇이며? 가져온 걸 전부 먹고 마셨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딸내미 고생길이 훤하구나. 장인이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며 한탄하고 있을 때 방에서 새색시인 그의 딸이 나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 서방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혼인시킨 것이 아니옵니까?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처럼 순수한 분이십니다. 마음씨 또한 더없이 착하고요. 제가 옆에서 잘 가르치고 보살핀다면 돈 많고 지체 높지만 마음씨 고약한 사내보다 훨씬 좋은 서방님이 될 것입니다. 허나, 저리 순진해서야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염려 마십시오, 아버님. 세상 어느 사내보다 좋은 사위, 좋은 서방님이 되게 할 것입니다. 총각의 아내는 우연히 남편의 순박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고 그의 됨됨이를 알아본 현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후 총각은 아내의 지혜로운 가르침에 따라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며 장인 장모에게도 효성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은 돈 많고 잘났지만 성품이 나쁜 사위보다 비록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씨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그가 이 세상 최고의 1등 사위이자 1등 신랑감이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옛날 옛적 지리산 자락의 한 조용한 마을에 동네 사람들로부터 팔푼이라 불리는 순박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조금 모자라기는 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온갖 노력을 다해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총각은 아내와 함께 처가에 인사를 드리러 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이제 곧 사돈어른,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을 뵈러 갈 텐데 가서 행여나 실수라도 할까 봐 걱정이구나. 아들의 어머니는 빈손으로 사돈댁에 보내기가 마음에 걸렸지만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내놓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들이 과연 처갓집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어머니는 좋은 꾀를 내어 아들이 장인의 성씨를 잊지 않도록 잘 익은 감 하나를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아들아, 잘 보거라. 사돈어른의 성씨가 감씨란다. 이 먹음직스러운 감을 보고 장인어른의 성함을 꼭 기억해야 한다.
처가가 있는 마을에 도착하거든 사람들에게 감 서방님 댁이 어디냐고 여쭈어 찾아가거라. 알겠느냐? 네. 어머니.